과거 KBS 예능국의 간판 스타 PD이자 지금은 TVN 소속의 예능 PD 나영석. 그런 그도 처음부터 예능 PD가 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막연하게 공무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 진학했던 그는 대학 시절 우연하게 연극반 활동을 시작. 연극반에서 직접 연출과 출연을 맡으며 이런 일이 자신의 천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연극반 활동이 많이 인상 깊었던지 강연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나영석은 연극의 장르 중에서도 코미디 장르의 대본을 쓰는 것을 즐겁게 여겨 처음에는 코미디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작가가 되는 길은 쉽지 않았고 그나마 선배의 추천으로 들어간 영화사 사장이 2달 만에 야반도주를 하는 바람에 그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방송국 제작 PD 공채에 지원하게 됩니다. 당시 그가 유일하게 시사상식 단계를 통과한 방송사는 KBS. 다음 전형 과정은 기획안 작성이었는데 그에게 주어진 주제는 음식이었습니다. 마침 음식에 관한 프로그램 기획안을 써놓았던 적이 있었던 나영석은 기획안 단계를 통과한 후 면접 과정을 거쳐 2001년 KBS에 입사하게 됩니다. 후일담으로 그 기획안의 내용이 우연히도 최근까지 JTBC에서 방영된 냉장고를 부탁해와 상당 부분 비슷한데 2000년대 초반의 타 음식 예능과 비교해봤을 때 무척 파격적인 프로그램 기획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의 독창성이라든지 선지자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발 드림팀, 스타 골든벨, 여걸6의 조연출을 거쳐 그가 메인 PD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맡게 된 것은 1박 2일부터였습니다. 나영석 방송의 특징 중 하나는 스태프가 방송의 모습을 비추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무한도전의 김태호 PD와 비교해봤을 때도 일부 회차를 제외하고서는 PD의 모습이나 오디오가 방송에 나오는 정도가 전부이지만 나영석 PD는 아예 연출진을 프로그램 출연진의 일부로 사용하는 장면이 꽤나 자주 등장합니다. 또 다른 나영석 방송의 특징은 스포일러성 편집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진짜 잘 안 웃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예능 PD라서 웃긴 상황을 너무 많이 본 사람입니다. 누구누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혹은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와 같은 암시성 자막을 넣거나 출연진의 캐릭터를 설명하거나 부각시키기 위해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식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표현 방법은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도 자주 쓰이는 플래시 포워드 표현 기법으로 플래시백과 더불어 자주 쓰이는 편집 기법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예능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정형화된 포맷이 있고 고정 출연진이 있기 때문에 클리셰적인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예상과 다른 반전이 있는 것도 예능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재미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시청자들이 결과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편집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의 나영석 PD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왓썸맨, 워크맨부터 시작해서 딩동댕대학교, 민호이의 요리조리, 바퀴 달린 이까지 유튜브를 필두로 한 숏폼 웹 예능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웹 예능의 시발점이 된 프로그램이 바로 나영석 PD의 신서유기입니다. 신서유기는 네이버 TV를 플랫폼으로 삼아 짧은 분량으로 업로드하는 파격적인 형식을 취했고 나름의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인기에 힘입어 후속 시즌이 계속 제작되었고 시즌3 이후부터는 TV 예능으로 역수출됩니다. 사실 대중들로부터 신서유기는 처음에 그 형식보다도 논란이 있었던 기존 1박 2일 멤버들의 예능 복귀로 인해서 더 큰 주목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 이승기 정도 유명세를 가진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것은 지금의 웹 예능과 결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나영석 정도 유명세를 가진 PD였기에 파격적인 포맷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들을 차치하고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영석의 예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2개 꼽으라고 하면 역시 게임과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여행 갈 만한 여유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1박 2일은 그런 여행의 욕구를 대리만족시켜줬고 하다못해 이제 주변인들과 밥 한 끼 먹을 여유가 부족해진 현대인들에게 삼시세끼는 그 욕구를 대리만족시켜줬습니다. 또 이를 단순히 관찰 예능식으로 담아내기보다는 복불복과 같은 게임 방식을 통해서 재미있게 담아내는
있다는 것이 나영석 프로그램의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나영석 PD는 그의 이런 장점을 살려서 최근에는 락기돌, 뜻밖의 여정, 뿅뿅 지구 오락실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나영석 프로그램의 TV 시청률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로 보이는데요. 이에 반해서 유튜브 클립 조회수나 화제성을 보여주는 지표 측면에서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나영석 PD 프로그램의 예능은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시청자들은 TV로 예능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유튜브나 OTT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나영석 사단의 예능 프로그램들이 웹 예능의 느낌을 많이 띠게 되다 보니까 TV보다는 새로운 플랫폼에 익숙해진 형식을 띠게 된 것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나영석 프로그램의 특징들은 나영석 PD의 장점인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나영석 PD의 프로그램들은 서로 자가복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행과 게임이라는 나영석 프로그램의 특징이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요소가 지겹게 느껴진다는 시청자들의 의견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연진들을 계속 바꾼다 하더라도 결국 어느 정도 비슷한 포맷을 띠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재미의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학적인 요소로 웃음을 준다는 문제가 종종 지적되고는 합니다. 과거 1박 2일 시절에 비해서 과학적인 요소가 많이 옅어지기는 했지만 나영석 프로그램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게임을 하게 될 때 벌칙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고, 어쨌거나 시청자들이 벌칙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벌칙의 어느 정도의 폭력성은 가미되어야 출연진들이 이에 더 몰입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게임이라고 하는 포맷이 갖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과학성에 관한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시청자들이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강도의 벌칙과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강도의 벌칙 사이에 선타기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국 그 선의 정도는 시청자들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비판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제가 생각해본 나영석 예능이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나영석 사단 예능의 아쉬운 점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은 대상 시청자층이 마이너해진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아이돌 출연 콘텐츠가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 시청률과 화제성 측면에서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나영석은 예술 영화 감독이 아닌 예능 PD이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접근성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장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나영석 PD 본인일 테고, 어떠한 고민을 갖고 있는지 그 얘기가 궁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영석 PD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혹시나 잘못된 정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